후쿠시마 방사능이 유출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울경이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사실은 그런 방사능이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민감한데 그럼 우리가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일본의 수산물을 수출 규제를 우리가 WTO에서 막아내고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방사능 유출된 적 없으면은 그런 수산물을 지금 수입해도 되는 것이며 탈원전 반대하시는데 그러면은 방사능도 유출된 적이 없고 원전이 위험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많은 야권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다르게 할 것이다가 없어요. 잘못했다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어떻게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 나오신 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지은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네.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최지은 대변인께서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전화로 네. 참여하셨고 지지난주에는 또 조정훈 의원께서 국회 본회의 때문에 못 오셨고 이랬는데 드디어 세 분 다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 혼자 와서 맞아요. 굉장히 쓸쓸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뵈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싶은 얘기 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신다 해서 다 되지가 않아요. 그게 답입니다. 정치는 혼자 못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정치권 현안 여쭤보고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네. 일단은 뭐 어디에서 자료가 났는지를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마도 박수영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일은 어떤 누구도 이 화천대유 관련된 일에서 성역 없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도시개발공사에 몸을 깊게 담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쪽에는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가 국민적 의혹들이 크거든요. 화천대유에 관련돼서는 박수영 의원 입장에선 얘기를 꺼냈을 때 곽상도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다소 불리한 의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당과 야당 어느 쪽에 성역 없이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검찰 더 나가서 특검을 통한 신속한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사 의지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다. 최지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영 의원이 그 발표한 명단은 사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됐던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연결된 전직 법조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 받았다고 드러난 분들도 국민의힘 쪽이 많았고 또 화천대유가 돈을 줬다고 하는 명단에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성남시의회 의장과 성남시 의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아무리 밝혀봤자 국민의힘 게이트로 판명될 것이다. 동시에 이분들이 돈 받았던 분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2010년 이재명 시장이 취임했을 당시에 공공개발 위한 지방채 발행했을 때 성남시의회에서 부결시켰고 또 2012년에는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해서 공공개발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 토건 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이것을 공영개발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였고 실제로 21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에서 민간개발 환수 금액보다 대장동 하나에서 환수한 금액이 3배로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일 잘한 사례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동을 때릴수록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국힘 게이트 대 이재명 후보의 성과 이런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지금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모 씨 6분이거든요. 50억 클럽이니까 곱하면 300억입니다. 300억. 아직
아직 일부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천억 게이트잖아요. 네. 양쪽 진영에서 나는 일부가 아니다.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할수록 네. 저는 왠지 모두가 다 기득권 카르텔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애써서 외면하는 것 같아요. 아하. 특검이든 네. 검찰 수사든 저는 박수영 의원님이 오늘 국감에서 얘기한 거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게이트는 국민들이 정말 샅샅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요. 예. 여기서 제가 진짜 한 가지 기획자들을 밝혀내는데 멈추지 않고 저는 우리 정치권 중에 누군가가 내 탓도 있다라는 사람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심 고백. 네. 네. 내가 이걸 막지 못했다. 아하. 내 탓도 있다. 네. 나도 크게 봐서는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문제가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가면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밟아 없애기 전까지는 아하. 계속될 것 같아요. 남 탓만 하는.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여기서 자유로운 정치권 현실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치하셨던 분들 중에. 그럼요. 네네. 네. 좀 솔직해집시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 명단에 거론된 일부 법조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뒤에 숨은 비겁한 공개다.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아마 박수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국회 내에서 언급을 했는데 예. 또 관련된 언론 등을 통해서도 인터뷰 등에 대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방식에서의 얘기들은 사실상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밖에 나와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난 잘 모르겠다고 입을 함구하는 정치인들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 가능한 제보들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건 언론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만배 씨가 대법원의 판결 전후로 실질적으로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보도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황당하게 해명했던 그 이발소 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보도들까지 나왔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에는 전혀 속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그 이상으로 국민이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다면 아니라고 보다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와서 관련된 내용들을 부인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잠깐 다른 사건으로 옮겨가 볼까요? 이번에는 공수처에서요. 소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오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안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지원 대변인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정점식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네.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보고 조사를 하는데 그 정점식 의원이 뭐 보좌진이 뭘 받은 것 같은데 어디서 받은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오늘 기사에 보니까 김웅 의원이 손준성 정책보좌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받은 고발장을 조성원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그 전후에 통화 내용이 복귀가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고발장을 쓰겠다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네. 김웅 의원은 그동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지금 녹취록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복귀까지 된 상황에서 이걸 미루어 보면 손준성 검사가 사죄를 했는데 네. 당시에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서 네. 범여권 인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이런 네.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최강욱 후보가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저희 비판하던 시간 관계상 사건 내용보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하시죠. 뭐. 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지금 핵심은 예. 윤석열 후보가 이 고발 사주를 준 것에 배후가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고 그것이 핵심이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공적 조직을 검찰이라는 공적 조직을 개인 로펌처럼 사유화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네, 김병민 대변인. 예,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아직까지 고발장 누가 작성했는지 이 고발장의 출처 진위도 확인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네. 지금 나왔다는 건 김웅 의원과 조성원 씨 간의 통화 녹취록이 사실은 원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운 상태로 나갔기 때문에 포렌식했다. 그 내용의 일부
또 상황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관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는 게 수사의 ABC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검찰에선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다 소위 말해서 건너뛰고 네. 윤석열 후보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고발해서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아하. 정치 공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네. 다만 수사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조정훈 의원께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고 네. 압수수색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만약에 없었으면 다른 데가 했겠지만 공수처가 있으니까 네. 설립 취지에 맞게 정말 수사에서 고발 사주 듣기만 해도 좀 불쾌한 단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좀 드러내면 좋겠고요. 네. 각종 의혹과 고발 수사가 이렇게 시끄러운 대선판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대장동 없었으면 이게 제일 큰 거였을 텐데 이제 대장동이 나오니까 이게 묻히는 느낌. 그래서 네. 정말 이런 것들 좀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할지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미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우리 미래 얘기가 중요하다.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책 얘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고민 걱정에 빠졌습니다. 과연 지구가 이대로 괜찮을까? 그래서 각국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하고 정책 수립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선진국의 일부로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가요. 원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35% 줄이는 것이었다가 40% 줄이는 것으로 목표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조정훈 의원님부터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 네. 안 올 때 비가 오고 네. 이 날씨가 이상해진다. 마치 이 날씨가 정치판처럼 거칠어진다. 이런 거 다들 느끼시잖아요. 네. 이걸 막는 방법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전문가들의 표현인데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일회용 용품 덜 쓰고 석탄 좀 줄이고 네. 재생에너지 쓰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루지 않으면 달성되지 않은 거고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 후배들 자녀들의 삶이 없을 수도 있는 지구가 멸망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책을 내놨는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복잡한데요. 탄소 좀 줄이자는 건데 예.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들여다보면 약간 일단 지금만 넘기고 아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 소위 스케줄이라 그럴까 일정을 보면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 5년 10년에 다 할게.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다가 지금 좀 놀다가 숙제 이제 마감 10분 전에 숙제 다 할게.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저는 어제도 지금 상임위에서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네. 많은 의원님들이 정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탄소 중립 동의하는데 비현실적이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다. 아하. 하려면 제대로 하자. 네. 40%는 택도 없고 어쩌면 최소한 45% 이상은 감축해야 될지도 모른다. 네. 근데 이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이걸로 석탄 고만하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안들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대안들을 놓고 좀 논쟁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이재명 지사님 정책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님도 기후환경위기 정책이 발표되는지 아. 전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병민 네. 대변인님, 네. 윤석열 후보와 따끈따끈하게 캠프의 좀 밝혀 주시죠. 예, 탄소 중립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제 이 탄소 중립 관련돼서도 후보들 간 토론회에서 질의응답들이 오갔던 걸 아마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질문을 하셨던 후보가 있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후보 중에는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의 지사로 있으면서 이 탈탄소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또 몸소 실천해왔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많은 전문가들이랑 깊이 있는 토론을 좀 숙고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 기간 또 앞서가는 주자였기 때문에 특히나 정책을 발표했을 때 실제 대통령이 당선됐을
다면 그 이후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네.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충분한 논의들을 지금 다듬고 있고 아하. 여기에 대한 정책들은 이제 곧 발표가 될 거다라는 언제쯤 말씀. 나올 예정입니까?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달까지는 당내 경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당내 경선 기간에 맞춰서는 충분하게 아하. 순차적으로 기후 환경에 대한 정책들 네. 또 관련된 정책들도 발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분명한 것은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치적 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천을 과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하나 짚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탈석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우리 에너지원이 버텨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에 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비중들을 많이 확대했는데 예. 이게 그만큼 사실 우리 국민들의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는가 이런 문제 인식부터 잡아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 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또 기후변화에 맞춰서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예. 정책 공약들의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뒤에 이제 후보 캠프 중심으로 설명을 김병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한테 좀 네.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는 탄소 중립 이라고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걸로 네, 저는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 실수를 한 거는 과거에 탄소 중심? 윤석열 후보가 탄소 고의적인 중심이라는 얘기를 모자를 쓴 네. 것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예. 됐고 후쿠시마 방사능이 유출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울경이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사실은 그런 방사능이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민감한데 그럼 우리가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일본의 수산물을 수출 규제를 우리가 WTO에서 막아내고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방사능 유출된 적 없으면은 그런 수산물을 지금 수입해도 되는 것이며 탈원전 반대하시는데 그러면은 방사능도 유출된 적이 없고 원전이 위험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후쿠시마에 대한 얘기들 수차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지 내부의 요인으로 인한 폭파가 아니었다는 점들을 강조했던 것이고 이게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와 비교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던 사고였던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안전성에 대한 일부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왔던 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데 그 결과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에너지 산업들이 거의 붕괴된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원전을 되살리지 않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이런 목소리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위치에 발맞춰서 원자력을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끌어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청년 정책 제가 때도 좀 말씀을 그렇고 드리면 예. 김 네. 후보님의 말씀은 네. 김 후보가 아니라 네, 김 대변인의 말씀은 김병민 대변인. 언젠간 후보가 되시겠죠. 되신 적도 있으시고요. 대선 후보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성지 발언했습니다, 지금. 네. 사과가 좋은데 보고도 싶고 먹고도 싶다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하. 기후 위기 저는 믿건대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후 위기 없다 이 포지션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겠다는 아니라고 믿는데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덜 배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탄소를 어마무시하게 배출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현재로도 부족하고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란 단어입니다. 네. 팩트는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늘어납니다. 원전 발전소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가 세금 들여서. 그렇죠. 근데 이걸 왜 탈원전이라고 불러가지고 아하. 각을 세웠냐. 네. 그러니까 일부 환경 운동가들의 꿈의 단어를 표현한 건데 네.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저희 당명처럼 시대 전환처럼 에너지 전환과 같은 좀 현실적인 단어를 써갔으면 게 맞는데 네. 당장 가게 돼가지고 원전을 지지하면 어느 진영이 되고 원전을 반대하면 어느 진영이 돼서 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건 정치가 정책을 망쳐버린 아주 네. 대표적인 케이스다. 알겠습니다. 네, 레토릭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월성 원전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계 수명이 다 있는 것을 중간에 조기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 수사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현실적인 내용들은 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좀 나눴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은 현실적인 정책으로 그러면 지금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감축시키고 줄여나갈 것인가? 네. 저는 정부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더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으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기차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도 얘기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금방 다 끝나고 없어버리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이 지난날 현실이기도 하고 네. 의지를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 대중교통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중교통도 친환경 이 모빌리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 플러스 현실적인 정책의 문제까지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고 네. 제가 말을 조금 아끼는 이유는 제가 얘기를 했다가 캠프의 정책들과 혹시 배치될까 싶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상식적인 범주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원 대변인 말씀하시다가 네. 이렇게 전환됐습니다. 계속 하시죠. 예. 뭐 지난번 청년 정책 때도 아직까지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들었었고 이번에 기후 변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많은 야권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다르게 할 것이다가 없어요. 잘못했다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어떻게라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예. 사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의를 한 것인데 그렇죠.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걸 2040년까지 한번 당겨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발전소는 어느 지역 뭐 풍력은 어느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하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씩 핵 발전 전기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이요? 예, 원자력 발전 죄송합니다. 네. 네, 앞으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말자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자는 것이고 네. 관련된 기술에 대한 R&D 같은 것도 계속 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새로운 에너지들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서 깨끗해지고 또 가격도 싸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 이상으로 지금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그 단가가 그 발전 단가가 더 줄어든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측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네.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죠. 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목표는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추세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이건 오히려 더 당기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 우선은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김병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에서 나오긴 나와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현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네이밍도 문제고 그리고 월성 1호기라든지 이러한 추진했던 정책에서의 어떤 절차적 문제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너무 급격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또는 생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대책은 내놓으실 거라는 네, 말씀이셨고요. 현재까지 문제인식은 캠프에서 똑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네. 최지원 대변인님 역시 맥락은 같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거 잘했고 이걸 조금 더 이재명 정부에서 당기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내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선 전이 조금 더 정책 대결로 간다면 이게 어느 캠프가 정말 좀 더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고 또 국익에 도움되면서 큰 혼란이나 불이익 없이 잘 이행해 나갈 것이냐를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수사로 모든 게 점철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정책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추가로
모든 정책이 경쟁을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선거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특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양 후보님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탈탄소라는 과정에서 저는 꼭 한번 짚고 싶은 게 태양광 산업입니다. 네. 태양광 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작용, 논두렁을 태양광하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계약하고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의혹들이 생기고 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진짜로 탄소 재생에너지 산업을 원한다면 한 번은 단호하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한번 더 큰 문제가 돼서 우리 사회에 네. 탈탄소로 가는 장애물이 되기 전에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네. 저희 공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예. 또 SMR 같은 재생 원전에 관해서는 네. 기술은 개발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전력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섣부른 도입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저희도 곧 발표하겠지만 예. 탈탄소를 위한 그 세계적인 목표 감축량을 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네. 경제에 부담을 덜 주는 정책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네, 김동연 캠프의 정책 그리고 곧 이제 후보가 결정될 정의당의 정책 등 모든 대선 후보들의 탄소 중립 또 지구 온난화 대책, 기후 대책 정책을 좀 꼼꼼하게 저희들이 다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여의도 정책 발굴단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그리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세 분 모시고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책 정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이야기고요. 청소년과 청년들께는 급한 본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함부로 마구 사용한 이 지구 그 후과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결국은 감당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탄소 중립. 조정훈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특히 조정훈 의원님께서 꼭 짚어봐야 될 문제로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 그중에 조금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환경훼손, 산림 파괴 혹은 일부에서의 뭐 비리 의혹 이런 것들까지 제기된 문제들은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라고 주셨는데 최지은 대변인님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이거 어떤 문제라도 있었으면은 저희가 봐야 되고 밝혀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을 누군가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사점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원자력 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이 1.2기가와트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태양광 하나가 이제 소규모 말고 일반적인 태양광이 15기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업들이나 산단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만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스스로 유럽 같은 곳에서 이제 앞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대비를 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보통 그 전력이 피크가 되는 게 오후 2시 정도인데 네. 올 여름은 그게 처음으로 5시 정도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는 그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네. 스스로 이제 전력을 자급자족하다 보니까 그게 5시로 바뀐 건데 이 태양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 지원이 그것을 좀 더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정부 지원은 사실 우리가 좀 정책 평가를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네. 좀 우리가 그런 실험실 같은 걸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정책 실험실, 정책 평가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뭐 5% 정도는 무작위로 추출해서 예. 뭐 이제 그 랩에서 하는 약 의약품 테스트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하는 것처럼 네. 정책도 좀 평가를 해서 어떤 정책이 더 좋았고 더 잘 안 됐고 그래서 이것을 뭐 공무원이 책임져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다음번에 어떻게 잘 반영할지 이런 것까지 좀 제도화돼야 된다는 것을 태양광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규제 검증위원회는 있어서 그 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증하고 있지만 정책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로 이제 필요하다. 돈을 어디에 썼냐, 네.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썼냐 여기에 대해서
위해서 그렇죠. 쓰는 것이지 그 네. 돈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왔는지를 1년, 3년, 5년 후에는 평가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은 박사후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셨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입장이 아무래도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시라서 캠프의 정책을 미리 혹은 좀 다르거나 앞서 나가는 거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테지만 개인적인 입장, 네, 개인적인 신재생 생각 에너지 관련해서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면 예. 최지원 대변인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특히 기후변화 관련되거나 탄소 중립에 관련된 건 절대로 정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해관계자는 정부가 있고 네. 기업이 있고 또 예. 개인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의된 목표를 도출하지 않으면 네. 이것은 절대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하.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네. 결국 중심이 돼야 되는 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난 목표를 바탕으로 이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지 예. 정부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누군가가 난 2040년까지 할 거야. 이런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그걸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했던 함의를 갖고 있는 게요. 처음 정권 창출하고 나서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약으로 이제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걸 갈지 말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던 일 그랬죠.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네.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결국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는 다시 공사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이후로 이런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들이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들만큼은 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일이 우선돼야 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충분히 수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기후 대책, 탄소 중립 정책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가 탄소세 문제입니다.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기업에서 이런 어떤 탄소 에너지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비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러한 제품 생산들을 마구 하다 보니 이 탄소 배출에 따른 세금을 매겨서 규제해야만 줄어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김병민 대변인님 말씀처럼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아닌 일방적인 규제 방식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신가요?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선장이라고 하는 예.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아젠다가 설정이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같은 당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녹색 선장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아하. 만들었던 목표치를 서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했던 일들이 과거부터 이루어졌으면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최선진국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일들에서 지금 특정 정부가 우선적으로 아젠다를 설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바탕으로 굳건하게 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조정원 의원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예. 솔직히 얘기해서 엄동설안에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이 생활을 즐기겠다고 하는 한 어쩌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는 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네. 조금 더 불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탄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6년인가요? 유럽은 이미 탄소 국경세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네. 유럽에 물건 팔고 싶으면 탄소에 관한 관리해야 됩니다. 예. 미국도 곧 도입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주요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앞서 나가는 탄소 기술을 이용해서 네. 세계 무역에 대한 패권을 다시 잡겠다는 아주 명백한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하. 최소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고요. 예. 무턱대고 탄소 많이 써 아무리 싸다 그래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네. 기업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이게 그냥 중요한 그냥 이걸 믿는 일부 시민운동 또는 순교자적 정신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경제 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갖고 오고 있다는 거를 정부가 좀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기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비싸지고 네. 생각보다 아껴 써야 된다. 아하.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예. 아무리 아파트에 전자 미터기를 설치해도요. 네. 그리고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니까 좀 싼 데 쓰라고 하셔도 네. 그냥 편할 때 전기 쓰시고 아무리 온도 하라고 해도 겨울에 28도, 29도 맞춰놓고 사시면 네.
우리나라 탄소 중립 어려울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좀 이제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탄소세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건 꼭 필요하고 이것을 국민께 좀 설득 납득시켜 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최지원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도입한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뭐 일단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탄소세에 거둔 그 일부를 탄소 배당으로 그래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요. 기본소득. 네. 예. 그건 옳지 않습니다. 네. 그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저한테 1분만 주십시오. 또 다른 일부는 이미 탄소세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전환 중인 여러 기업이나 또 그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네. 사실 유럽이나 일본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25개국이 탄소세를 걷고 있고 그 중에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본소득과 같은 배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신안 앞바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든 것을 주민들에게 지금 연간 200만 원씩 주는 배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세를 도입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그 탄소세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 탄소세를 국경 간의 미국이나 지금 유럽이 말하는 그 국경 간의 탄소세도 있지만은 국내 탄소세 도입이 그 세계적인 표준과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외국과 메이드 인 코리아는 한국 탄소세에 적용하는 충분한 그런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미국이랑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면제해도 된다. 우리는 충분한 환경 조성을 많다. 그래서 미국에 갈 세금을 우리가 걷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탄소세 중요한데요. 탄소세 걷어서 기본소득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세는 목적세입니다. 탄소세를 가지고 기본소득 주자는 거는 세원 증대를 하자는 거거든요. 하나의 돌은 두 개의 꽁을 맞출 수 없습니다. 탄소세는 탄소 전환으로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산업에게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야 타다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빠르게 진행하는데 여기 분명히 손해보는 사람 나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탄소세가 필요한 거고 탄소세 도입의 원칙입니다. 기본소득과 섞으면 짬뽕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 이재명 캠프 최지원 대변인, 김동연 캠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